공부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 자, 이런 거를 오늘 제가 어디에서 한번 읽어서 약간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공부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 오늘 12강 열처리 31페이지부터 저와 함께 이 공부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3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항원뜨임입니다. 항원뜨임. 자, 이제 뜨임은 뜨임인데 항원뜨임이에요. 이것도 항원열처리인데 이 항원뜨임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적용이 되느냐면 어디에? 고속도강이나 또는 다이스강, 특수강입니다. 여기서 이 뜨임에 이용되며 뜨임 온도에서 약 250도씨 부근의 250도 부근 이제는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MS 마텐자이트 스타트 마텐자이트가 시작되는 점 MS 부근에서 이것도 열욕에는 열욕은 여기에서는 욕조입니다. 욕이라는 욕조입니다. 열욕조에는 항원 유지시켜 2차 베이나이트 생성되도록 하는 열처리입니다. 일명 요거는 뭐냐면은 베이나이트가 나오도록 뜨임한다 해서 베이나이트 뜨임이라고 합니다. 뜨임인데 앞에 항원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항원 열처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조직이 베이나이트예요. 그래서 항원 뜨임은 베이나이트 뜨임이다 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시고요. 이때 얻어진 고속도강 조직은 보통 뜨임으로 얻은 조직보다 경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인성이 크고 절삭성이 우수합니다. 자, 여러분 뜨임은 말이죠. 보통은 강도는 좀 떨어뜨리지만은 강도나 경도를 좀 떨어뜨리지만은 강인성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담금질하고 나서 A1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적당한 온도까지 가열해서 천천히 냉각시키면은 이제 뜨임에 의해서 강도와 경도는 약간 떨어지나 강인성이 질긴 재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항원 처리는 말이죠. 또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 같은 마텐자이트라도 담금질 할 때 나온 마텐자이트하고 항원 처리에서 나온 베이나이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베이나이트가 조금 경도나 이런 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강인성이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균열이나 이런 게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항원 열처리를 하는데 다만 항원 열처리를 하면은 시간도 길고 염력이나 그 다음에 저용금속을 녹여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점이 있지만은 이 항원 열처리를 하면은 이 베이나이트 조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뜨임 처리는 본래는 이 강인성을 좋게 하는 건데 고속도강 같은 것은 다시 뜨임 처리를 하면은요 오히려 경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뜨임을 하면은 고속도강을 뜨임하면 경도가 높아지는데 이 항원 뜨임을 하면은요 경도는 고속도강 일반 뜨임을 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일반 고속도강 뜨임한 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경도가 다소 떨어지나 인성이 크고 절삭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경도가 조금 떨어지다. 고속도강 같은 거는 우리가 강 재료 같은 걸 선반 같은 데 물려가지고 돌리면서 깎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강을 일반 열처리에서 만든 것보다는 항원 뜨임을 해서 만들 때는 특히 경도 같은 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인성이 크고 절삭성이 우수해진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스포밍 이 부분은요,
영어 설명할 때도 나왔습니다. 오스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많이 이야기했다 그죠? 항원이다. 오스는 항원입니다. 항원열체라는 거예요. 포밍은 뭐냐면은 이게 소성 가공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을 포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 포밍은 딱 보니까 뭐냐면은 소성 가공을 한번 하고 또 항원열 처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강을 이게 오스테나이트 구역입니다. 오스테나이트 구역에서 쭉 내립니다. 근데 여기에 A21이라고 해놨죠. A21. 우리 저가 이제 뭐라고 하면 이 강을 냉각할 때는 R1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E1이라고 해놨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평형상태도 상에 나타나는 그 A1 그걸 특히 여기서 뭐 AE1이라고 했다. 뭐 A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형상태도에서. 자, 여기에서 오스테나이트 구역에서 이렇게 강을 내립니다. 요 부분이 TTT 곡선에서 요 부분이 큽니다. 여기서 변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쭉 내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연료 여기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자 그걸 합니다. 여기 오스테나이트 영역인데 여기도 여기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자 요게 오스포밍 소성 가공을 합니다. 참 오스포밍은 그 항원열 처리하고 소성 가공인데 요 MS점 위에서 소성 가공을 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소성 가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성 가공을 충분히 한 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항원 열처리에서 뭐냐면은 그 또 항원 열처리 한번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처리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제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오스테나이트의 강을 재결정 온도 강은 보통 재결정 온도 한 450도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요. MS점은 한 200, 300 뭐 이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한 재결정 온도 그 이하인 한 400도 그 범위에서 그러니까 MS 점보다 조금 이상의 온도 범위에서 변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 관행 오스테나이트를 쭉 냉각을 해서 관행 오스테나이트가 냉각돼서 있어 관행 상태입니다. 관행 오스테나이트에서 말이죠. 여기서 이제 소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냉각을 하는 거예요. 소성하고 그 다음에 냉각하여 마텐자이트와는 항원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단계에 거친다.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성 가공을 합니다. 포밍. 여기서 이제 내립니다. 여기서 이제 담금질할 때 항원 열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조직이 형성되는데 오스포밍 요거 이제 그림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자주 나왔습니다. 자, 요게 마치 S자 모양이다. 그래서 S곡선 또는 요 마텐자이트 구간 요거는 석출해가 잘 없어지니까 C자 모양이다. C곡선. 요거는 또 온도와 시간에 따른 변태곡선이다. 해서 time temperature transformation 해가지고 TTT 곡선이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염력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항원열 처리할 때는 반드시 염력을 쓰는데 염력이 뭐냐? salt bath인데 염화바륨, 염화나트륨 요게 염료입니다. 염화바륨, 염화나트륨 요거 염력입니다. 요 염료를 녹여가지고 그 속에서 금속 재료를 가열하면은 열 처리가 고르게 되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까지 앞부분에서는 그냥 염력이라는 것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염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염화바륨, 염화나트륨 이 염료를 녹여가지고 그 속에서 금속 재료를 가열하면은 이게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고르게 하여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그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게 염력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 이 불림하고 풀림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공냉 뭐 이런 점에서는 물론 풀림은 완전 풀림이나 항온 풀림 같은 논행하는 것도 많지만은 공냉하는 게 많고, 불림은 거의 대부분이 그 공기 중에 냉각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자, 불림은 풀림과 비슷한 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도도 높습니다. 요거는 불림은 말이죠. 풀림과 비슷한 연성은 있지만 강도는 요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냉각 속도가 대표적인 완전 풀림은 노냉각을 합니다. 천천히 냉각입니다. 노냉각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불림은 냉각 속도가 조금 빨라 중간 간격 미시한, 그냥 폴라이트가 미시한 폴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노냉각 하는 거하고 요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완전 풀림보다 냉각 속도가 빨라 상대적으로 중간 간격이 미시한 폴라이트를 얻게 되고요. 불림에서는. 풀림 조직보다 좋은 기계적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불림의 주 목적은 뭐냐? 전체 조직의 조직 크기 제어를 합니다. 미시화합니다. 미시화. 풀림은 뭐냐면은 조직 초기화 기준이 전체가 될 수 없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석출물이나 두상이 될 수 있는 큰 차이입니다. 불림은 또 AC3, ACM 온도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주로 공냉을 하는데 반해서 풀림 온도는 여기 좀 상당히 다양합니다. 풀림은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 그 점에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불림은 이게 주조 초기화, 그러니까 주목적은 전체 조직 크기 제어 미세화하지만은, 풀림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는 풀림은 담금질이나 어떤 기계 가공을 해서 응력이 생겼을 때 이건 이제 그 후에 이제 처리해 주는 거고, 불림은 그런 가공 전에 조직 초기화 기준이 됩니다. 그 점이 또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꼭 좀 불림하고 풀림의 차이점은 거의 유사한 게 많습니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처리 용어를 다시 보충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풀림. 자, 계속 이제 앞으로 반복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다 이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모르는 게 들어있더라도 여기에 이제 밑줄 음영 처리된 것을 중심으로 반복을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이론 시험 치는 사람은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이게 열처리 용어는 앞부분에서 이게 나왔던 부분이구나, 음영 처리했던 데 나왔던 부분이라는 걸 알고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CBT 이론 문제에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꾸준히 읽어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이걸 다 알려고 하면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하고 친한 사람이 이제 열처리를 많이 가르쳤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학생들 앞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부끄러운 게 그 대구의 그 국립대학 금속과를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막상 가르치면서 초기에는 너무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엉터리를 많이 가르쳤다. 근데 한 10년 정도 가르치고 보니까 나도 이제 깨닫더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말씀은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사투리가 좀 많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저도 가급적이면 그 사투리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계속 모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뭐라고 하냐, 평생 교육이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배우는 자세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속담 이런 게 있죠. To teach is to learn.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경험했을 뿐이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자세로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풀림이란 말을 현장에 잘 안 쓰더라고요. 어닐링이란 말을 많이 쓰고 또 일본식 한자인 소둔을 많이 쓰더라고요. 소자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일본 사람들은 야끼,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을 가해가지고 열처리를 해가지고 이건 조금 둔화시켜준다. 그 풀림은 냉각 가공 이런 어떤 가공을 했거나 이랬을 때 그 재료 내부에 응력이 생겼거나 내복력이 남아있거나 그 다음에 조금 강이 조금 경도가 너무 높구나 이렇게 될 때 약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말이 풀림이에요. 저는 참 풀림이란 용어를 잘 쓰는데 우리 현장이나 이런 데는 아직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풀림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항상 열 처리할 때는 그 강재료를 적정 온도로 가열한다. 가열한다는 어디까지? 주로 대부분이 오스테나이트 구역까지 가열을 많이 한다는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서 일정 시간을, 두께에 따라서 일정 시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놓여서 그 재료를 꺼내 가지고 냉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풀림은 이제 담금질처럼 물이나 이런 데서 급냉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담금질 헹걸 다시 그렇게 천천히 노에 다시 넣어가 완전 풀림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잖아. 노에 다시 넣어가 천천히 냉각하기 때문에 경도는 다소 감소시키고 가공성을 향상시킨다. 경도는 다소 감소시키고 가공성을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남아있느냐면은 내부 응력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를 주면 긴장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 보니까 그렇대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들이 군에 간다 하니까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울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때만 해도 이제 군기가 엄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군에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보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 스트레스가 내부 응력입니다. 재료도 내복력을 제거해주고 풀림하면 연화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냉각 가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원하는 미세 조직을 얻는 열 처리가 풀림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즉 재결정, 여기 재결정과라고 하는데 재결정과 고용체에서 썩출에 의해서 냉각 가공한 결과 생긴 가공 경화를 조금 제거해서 금속을 연화한다.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연화라는 거, 내복력 제거, 요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기서 키포인트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부 응력 제거, 연화, 요게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풀림. 풀림의 대표적인 게 완전 풀림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는 풀림이라면 완전 풀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석강. 자, 공석강은 이제 탄소 0.8% 함유한 것을 공석강이라고 했습니다. 그 탄소가 0.8%보다 적게 함유한 것을 아공석강이라고 하는데, 아공석강을 AC3 이상으로 가열. 자, 여기서 A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오스테나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강을 가열할 때는 기호를 C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풀입니다. 쇼파지. 그래서 여기서는 C가 냉각이 아닙니다. 가열할 때는 AC. 그럼 A3가 910도인데
그걸 가열할 때는 AC3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서 오스테나이트에서 냉각을 하잖아요. 열처리. 그죠? 냉각할 때는 AR3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가열하는 거예요. 완전 풀리면 아공석강을 AC3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그 다음에 과공석강입니다. AC1, ACM 사이, 그러니까 그 상태도의 V자 모양입니다. 아공석강일 때는 과공석강부터는 AC1에서 ACM, 아공석강일 때는 AC3, 그래서 V자 모양입니다. 요 사이의 온도로 가열한 다음 변태 영역에서 선행시키는데, 선행 얼마나 느리게 시키느냐, 그걸 논행이라고 합니다. 퍼니스 쿨링 열처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완전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요거 잘 아는 균질화 어닐링이란 말은 지금 앞에서 안 썼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적절한 고온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를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황이나 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요, 강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 한쪽에 모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편석인데, 이게 있으면은요, 그 강을 나중에 뭐 고온에서 가공하거나 이러면 깨집니다. 그래서 편석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고온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하여 확산에 의한 편석을 제거하고 균일 조직을 넣는 열처리가 균질화 어닐링입니다. 균질화 어닐링. 요게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은 항온 풀림이나 요런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확산 풀림이 됩니다. 확산 풀림이 됩니다. 확산 풀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안정화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강재료 사용 조건에 적합하게 내부 응력을 안정화시키는 열처리 조직이다.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세요. 균질화 어닐링은 쉽게 말하면 확산 풀림과 같다. 왜? 적절한 고온에서, 적절한 고온이라면은 풀림에서는 완전 풀림이나 확산 풀림이나 항온 풀림은 고온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불림을 한번 봅시다. 불림을 잘 안 쓰더라고요. 노멀라이징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노멀라이징이라고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준이라고 해요. 소준은 뭐냐면은, 자, 제가 그랬죠. 소자는 일본 사람들이 이거 불이 들어가 있죠. 불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 일본 말로 약기라고 합니다. 약기. 이 준은 뭐냐? 표준할 때 준자입니다. 준은 표준할 때 준자입니다. 열을 가해가 표준 조직을 만들어준다. 강 재료를 변태 영역 상부의 AC3하고 ACM V자 모양입니다. 이상의 적정 온도 범위인 오스테나이트 영역, 계속 오스테나이트란 말이 나옵니다. 오스테나이트 영역으로 가열한 다음 공기 중에서 냉각을 공냉합니다. 풀림은 논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시험 나오면 어느 것이 가장 냉각 속도 느리냐 하면 풀림입니다. 풀림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논행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완전 풀림이니까 논행으로 보고, 그래서 풀림보다 더 느립니다. 노 속에 넣어가지고 하니까. 자, 풀림은 뭐냐면은 이렇게 AC3, ACM 이상의 적정 온도, 오스테나이트 영역으로 가열한 다음 공기 중에서 냉각하여 표준 조직을 얻는다. 그래서 소준할 때 이게 준자가 표준하는 뜻입니다. 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한자를 쓸 줄 알아라는 게 아니고 이거 읽을 줄은 알고 이 뜻이 뭐다는 걸 알아야만 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응력 제거. 응력 제거라는 말이 뭐냐? 이게 왜 그러나 하면 금속 재료가 이제 결정이 돼가 그대로 자기 자리에 다 있는데 이걸 소선 가공을 해버리면은 위치가 뒤죽박죽 밀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좁아지고 이러면 그 자체도 응력이 남아 있습니다. 잔류응력 이걸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계온도 이하의 적절한 온도, 보통은 AC1 온도, 응력 제거는 안 높습니다. AC1이 723도입니다. A1이 723도인데 C라는 건 가열입니다. 보통 그래서
AC1 온도 이하로 가열한 다음 선행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온도가 높은 방법이 아니고 이것도 왜 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마 책에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방법. 자, 그 다음에 구상화. 이 구상화 풀림 굉장히 조직도 안정화되고 좋은 기계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강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구상화, 야구, 구자, 야구, 축구, 농구, 둥글 지구죠. 그러니까 이거 탄화물 같은 거, 그 다음에 편상흑연 같은 걸 둥글게 해주는 겁니다. 이 주철에도 쓰고, 그래서 강일 때는 이걸 구상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탄화물을 구상하는 거고요. 주철일 때는 편상흑연 같은 걸 구상하는 겁니다. 강 및 주철이 형성되어 있는 탄화물을 구상하기 위한 열처리입니다. 구상화 처리로 강의 인성, 질긴 성질, 요게 인성, 가공성 등이 현저하게 향상됩니다. 이렇게 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주철에도 이걸 하면은 마치 강과 같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상화 풀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담금질. 담금질도 편칭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저 몇 번은 쏘입이라고 합니다. 일본 용어지요. 쏘는 한자로는 쏘는 불이라는 뜻인데 불을 가거나 열을 가거나 소자입니다. 약기 일본말로 쏘입이라고 합니다. 멀겋게 다른 상태에서 물이나 이런 데 냉각제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걸 입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입이라고 합니다. 강 재료를 보통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가열한 후 급냉합니다. 이거는 급냉에 의해 오스테나이트 전부 또는 일부가 마텐자이트로 변태하여 경화되는 처리입니다. 보통은 전부 다 마텐자이트가 되면 좋은데 보통 그냥 10도씨나 이런 물에서는 모두가 마텐자이트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심냉 처리라고 드라이 사이즈나 이런 거가 영 한 7, 80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전부 다 마텐자이트가 됩니다. 왜 그러면 심냉 처리를 하냐? 심냉 처리는 서브제로 처리 또는 0.5 처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게이지 같은 거는 이게 그냥 일반 담금질하면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있으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막 치수가 변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전부 다 마텐자이트화로 만들어버린 게이지강이나 이런 건 안 변해요. 그렇게 하려면 심냉 처리를 해야 된다. 0.5 처리를 해야 된다. 그건 영하 80도 정도까지 그 차가운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데서 냉각을 해야 된다. 이건 강화되는 처리죠. 아공석강은 뭐냐면 AC3 이상. 이것도 가열이니까 A3가 아니고 AC3입니다. 과공석강은 AC1에서 ACM 사이의 온도입니다. 이것도 V자 모양이죠. 자, 담금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표면 담금질, 마템프링, 오스템프링, 슬래그 담금질, 프레스 담금질 등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표면 담금질, 마템프링, 오스템프링, 슬래그 담금질, 프레스 담금질 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즉 고용체의 가용성분 일부 및 전체를 그대로 유지할 만큼 급속하게 냉각시켜 강재료를 강화하는 열처리 조작입니다. 소르바이트 별로 안 다루는데 소르바이트는 뭐냐면 페라이트 순철과 미립 시멘타이트의 기계적 혼합물이다. 요거는 그러니까 펄라이트는 그냥 페라이트하고 시멘타이트의 청상 혼합물인데 요거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아주 미세한 입자 요 두 개 기계적으로 혼합된 혼합물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11강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